2025년 1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케어요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의 칼럼 아침마다 지혜 217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이 컬럼이 종종 익숙한 문제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죠. 맞아요. 이번 질문이 딱 그렇더라고요. 소음으로 가득 찬 시대에 잘 듣는 기술이 과연 한 사람의 삶, 그리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단순히 소리를 키워주는 걸 넘어서는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질문을 딱 붙잡고 듣는다는 게 한 사람의 관계, 안전, 더 나아가서 존엄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게 결코 뭐랄까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부터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아, 통계가 있었죠? 네, 칼럼에 인용된 미국 난청협회 통계를 보면 미국인 7명 중 1명, 그러니까 거의 5천만 명이 난청을 겪고 있다고 해요. 7명 중 1명이요?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를 생각하면 우리도 곧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저는 이걸 일종의 조용한 팬데믹 같다고 봐요. 조용한 팬데믹이요? 네,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심각성을 놓치기 쉬운데 사실은 사회 전체의 소통 품질을 갉아먹는 문제거든요.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연결되어 사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아, 그 말씀이 확 와닿네요. 사실 제 주변만 봐도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 할아버지께서 대화에 잘 못 끼고 그냥 웃고만 계실 때가 많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 많죠. 처음엔 그냥 피곤하신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말소리가 그냥 웅웅거리기만 하고 잘 안 들려서 아예 포기하신 거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칼럼에서 말하는 듣기의 문제는 곧 관계의 문제라는 게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정말 마음 아픈 지점이네요. 정확해요. 상대방 말을 자꾸 되묻는 게 미안해지고 또 여러 명이 대화할 때 그 흐름을 놓치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아, 방금 뭐라고 했어?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 횟수가 늘어날수록 마음속에서는 나 때문에 대화가 자꾸 끊기는구나 이런 자책감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말을 안 하게 되고. 네, 스스로를 그냥 대화에서 빼버리는 거죠. 고립을 선택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에이, 귀찮게 하느니 그냥 가만히 있자. 이렇게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모임에 나가기 싫다고 하시는 게 단순히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그 소외되는 느낌이 두려워서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지점에서 칼럼이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청각 보조 기술을 그냥 소리 키워주는 의료기기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의료기기가 아니면 뭐라고 봐야 할까요? 단절된 관계를 다시 이어주고 사회적 고립을 막는 소통의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소통의 인프라요? 인프라라고 하니까 갑자기 도로망이나 통신망 같은 거대한 개념이 떠오르는데요. 네네, 그렇죠. 개인의 청각 기술에 인프라라는 말을 쓰는 게 처음에 좀 낯설게 들리기도 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왜 도로를 깔고 다리를 놓을까요? 사람과 물자가 잘 오가게 하려고요. 단절된 곳을 연결하는 거죠. 맞습니다. 소통에도 인프라도 똑같아요. 소리가 안 들려서 단절된 사람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연결해주는 모든 기술적 장치가 바로 인프라입니다. 아, 예를 들어 컬럼에 나온 청각 루프 시스템 같은 거요. 공연장 바닥에 보이지 않는 전선을 깔아서 자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시스템을 지원하는 보청기를 낀 사람은 주변의 모든 잡음, 울림 이런 게 다 제거되고 아주 깨끗한 무대 소리만 직접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이건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요. 정말 사회가 만들어줘야 하는 환경, 즉 인프라군요. 바로 그겁니다. 디지털 변조 방식이나 적외선 시스템도 다 마찬가지예요. 회의실에서 발표자 목소리만 또렷하게 보청기로 보내주거나 성당에서 신부님 말씀이 웅거림 없이 들리게 해주는 거죠. 그런 기술이 잘 갖춰진 공간은 난청인에게 당신도 이 대화에 동등한 참여자라는 메시지를 주는 셈이네요. 그렇죠. 단순한 배려를 넘어서 함께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기반 시설인 셈입니다. 아, 이제 소통의 인프라라는 말이 선명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이 인프라가 관계를 잇는 데서 그치지 않고 때로는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안전의 문제죠. 어쩌면 이게 훨씬 더 시급하고 치명적일 수 있어요. 생명과 직결된다고요?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이 고주파 소리부터 잘못 듣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 대부분이 바로 이 고주파 영역대의 날카로운 소리라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어떤 소리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화재 경보기에 그 삐삐 하는 소리죠. 가스 누출 경고음, 앰뷸런스 사이렌, 심지어 집 초인종 소리까지요. 그러고 보니 다 날카로운 고음이네요. 네, 이런 생존의 필수적인 신호를 놓칠 위험이 아주 큽니다. 특히 밤에 보청기나 인공호흡 같은 걸 다 빼고 주무실 때가 정말 위험해요. 아, 그 고요함 속에서 위험이 닥치면 사실상 아무런 방어 수단 없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한데요. 가족들이 다 잠든 밤에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데 나만 못 듣는 상황이라니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각지대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인 해결책이 꼭 필요한 거고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핵심 아이디어는 대체입니다. 청각이 제 역할을 못하면 다른 감각을 깨워서 위험을 알려주는 거죠. 다른 감각이라면 촉각이나 시각 같은 거요? 네, 아주 직관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칼럼에도 나왔지만 침대 매트리스 밑이나 베개 속에 강력한 진동 패드를 설치하는 거예요. 아, 진동으로요? 그래서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소리와 연동해서 침대 전체를 막 흔들어서 깨우는 거죠. 잠결에도 바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요. 소리를 진동으로 바꿔주는 거군요. 시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집안의 모든 조명이 막 번쩍거리면서 비상 상황을 알려주는 시스템도 있고요. 요즘은 훨씬 더 개인화된 해결책도 많아졌어요.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들이죠. 아, 스마트워치요? 네. 이제 스마트워치는 그냥 전화 알림만 주는 게 아니라 집안의 스마트홈 시스템이랑 연동해서 현관문이 열렸을 때, 가스불이 안 꺼졌을 때, 연기 감지기가 작동했을 때 손목에서 아주 강력한 진동으로 바로 알려줍니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 될 수 있다니 제 시계가 갑자기 다르게 보이네요. 이런 기술들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일상을 지켜주는 촘촘한 안전망인 셈이죠. 안전을 위해 소리를 대체하는 기술을 보니 앞으로는 소리 자체를 다루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칼럼에서 미래 기술로 소개한 오라캐스트가 아주 흥미로웠어요. 네, 바로 그 오라캐스트라는 차세대 블루투스 기술이죠. 사실 연결성 자체는 이미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보청기랑 스마트폰 연결해서 전화 받고 하는 건 이제 꽤 보편화됐으니까요. 오라캐스트는 거기서 한 차원, 아니 두 차원 정도 더 나아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라캐스트. 이름부터가 좀 생소한데 청취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비유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비유는 공공 와이파이의 오디오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디오 버전의 공공 와이파이요? 네. 우리가 카페 가면 와이파이 목록에서 원하는 신호 골라서 접속하잖아요. 오라캐스트는 주변의 소리 신호를 목록에서 골라 접속하는 거예요. 아, 기존 블루투스가 1대1로 연결하는 방식이었다면 오라캐스트는 방송국처럼 하나의 송신기가 수백, 수천 개의 수신기로 동시에 소리를 뿌려주는 1대 다수 방식입니다. 그 귀찮은 페어링 과정이 아예 사라지는 거잖아요. 잠시만요. 그럼 지금처럼 블루투스 기기 하나하나 연결하고 해제하고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게 일상에 적용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칼럼에 나온 공항 시나리오가 가장 극적이죠. 지금 공항은 온갖 안내방송이 뒤섞여서 거대한 소음의 장이잖아요. 맞아요. 내가 타야 할 비행기 방송 놓칠까 봐 다들 귀를 쫑긋 세우고 있죠. 근데 오라캐스트가 도입된 공항에서는요. 스마트폰을 열어서 주변 채널 목록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인천행 K607편 안내, 전체 공지사항 이런 채널들이 쭉 뜨는 거죠. 와이파이 목록처럼요. 네. 거기서 내가 필요한 K607편 안내 채널을 딱 선택하면 다른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그 방송만 내 보청기나 이어폰으로 아주 깨끗하게 들리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경험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인데요. 소음 속에서 정보를 가려듣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원하는 정보만 골라 듣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시끄러운 헬스장에서 여러 TV 중에 내가 보고 싶은 뉴스 소리만 듣거나 스포츠펍에서 우리 팀 경기 중계만 듣는 것도 가능해지죠. 대단하네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난청이는 사회가 소리를 키워주거나
자막을 달아주는 식의 뭐랄까 배려의 대상에 가까웠어요. 그렇죠. 수동적인 입장이었죠. 하지만 오라캐스트는 사용자가 직접 소리의 주인이 돼서 듣고 싶은 걸 선택하고 제어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아, 바로 그 지점이네요. 배려의 대상에서 내가 들을 것을 직접 고르는 소리의 큐레이터가 되는 거네요. 이건 정말 네, 선택해서 듣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건 난청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어르신들이 이런 신기술에 쉽게 적응하실 수 있을까? 지금도 스마트폰 기능이 너무 복잡하다고 힘들어하시는데 또 다른 기술이 장벽이 되진 않을까요? 굉장히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사용자 경험이에요. 아, 얼마나 쉽게 쓸 수 있느냐. 네, 목표는 지금의 블루투스 페어링보다 훨씬 더 쉽게 만드는 겁니다. 와이파이처럼 목록에서 보고 누르면 바로 연결되는 직관적인 방식이 핵심이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쓰는 사람이 불편하면 무용지물이니까요. 오히려 복잡한 과정을 없애서 접근성을 높이는 게 목표군요. 맞습니다. 미래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한데 결국 지금 당장 중요한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칼럼 마지막 부분도 그 점을 강조했고요. 네, 맞습니다. 칼럼이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쫙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조언을 잊지 않죠.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순 없다. 그렇죠.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 난청의 유형, 정도, 생활 환경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조용한 집에서 주로 생활하는 분이랑 시끄러운 시장에서 일하는 분에게 필요한 기술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와의 상담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군요. 네, 거의 모든 청각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맞춤과 상담의 중요성이요. 최신 기기를 검색하기 전에 병원이나 전문센터에서 정확한 청력 진단을 받는 게 무조건 첫 번째입니다. 진단이 먼저다. 네. 그리고 전문 청각사랑 내 생활 패턴이나 주로 언제 불편한지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야 해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비싼 게 좋겠지, 광고에서 본 거 사야지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소리가 너무 울려서 머리가 아프거나 불편함만 커지는 말 그대로 돈 쓰고 고생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잘 듣는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보면 이건 단순히 귀의 기능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훨씬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칼럼의 메시지를 우리 대화의 결론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 잘 듣는다는 것은 타인과 연결되고 대화에 참여하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네, 관계. 둘째,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서 소외되지 않고 살아갈 권리인 존엄의 문제고요. 존엄. 그리고 셋째, 위험을 인지하고 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와, 관계, 존엄, 생존. 네. 결국 우리 사회가 이 청각 보조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일상에 녹여내는지를 보면 우리 사회가 노년의 삶, 더 나아가 소수자의 삶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셈이죠. 와, 관계, 존엄, 그리고 생존.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네요. 잘 듣는 기술은 소리를 되찾아주는 걸 넘어서 세상과의 끊어진 연결고리를 잇고 한 사람의 존엄한 일상을 지켜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김영래 편집장님의 칼럼 덕분에 기술의 차가운 외피 속에 담긴 아주 따뜻한 가치를 발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소리가 막힌 귀의 길을 다시 터주는 기술적 사회적 인프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사회에는 아직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단절된 또 다른 마음의 길은 없을까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물고 무너진 길을 다시 잇기 위해 우리에겐 또 어떤 종류의 인프라가 필요할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작은 생각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